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기출 14번째 테트로미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거고요. 시작할 때 이게 과연 풀이할 수 있는지 시간 복잡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살펴보셨겠지만 7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 여러 개를 이어붙인 게 폴리노미노고요. 얘를 4개를 이어붙이는 걸 테트로미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종류를 적어놨고요. 그렇다면 얘를 회전이나 대칭을 시켜도 되는데, 즉 일자로 돼 있는 거라면 회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또 회전시키면 다시 같은 모양이 되니까 두 종류밖에 없을 거고요. 네모는 회전시켜도 똑같을 거고, 니은자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기역자, 다시 회전시키면 이것도 뭐 기역자네요. 그리고 다시 회전시키면 이러한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4개의 모양이거나 또는 대칭을 시켜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칭시킨 걸 다시 회전시키는 4유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 8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나 대칭을 시켜도 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크기가 500, 4개짜리가 딱 될 수도 있지만 500이라는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 방법을 초기에 한번 구상을 해 보셔야 될 텐데, 먼저 전체 그냥 가능한 걸 다 해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에 따라서 방향을 접근하실 텐데, 우리 많이 풀어봤던 것처럼 자, 전체 좌표를 순회하면서요. 즉, 이 자리에서 체크해보고 이 자리에서 체크해보고 모든 전체를 순회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회전이나 대칭을 시킨 요 모양들을 모두 다 체크해 보는 겁니다. 즉, 요 모양이라면 1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모든 모양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즉, 완전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전체를 순회하면서 완전 탐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얘는 말 그대로 열심히 구현을 하면 되시는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제한 시간 내에 될까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를 순회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대 500이니까 500 곱하기 500만큼의 전체 순회할 때 시간이 걸릴 거고, 자, 모양은요? 하나, 둘, 셋, 넷, 5모양. 5개의 모양의 패턴이 있을 텐데, 얘는 회전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회전은요? 하나, 둘, 셋, 4종류가 되죠. 대칭도 각각 4종류가 되죠. 요만큼을 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연산을 어쨌든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부터 뭐 뻗어나가는 좌표의 범위 내에 있느냐 이런 건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럼 대략 계산해 보면 이게 80이니까 100이라고 치고요. 즉 25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연산을 해야 될 겁니다. 10의 8승 이내가 될 테니까 아마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 복잡도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완전 탐색으로 가능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완전 탐색을 진짜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생긴 모양 하나하나 좌표를 저장해 놓고 이제 상대 좌표 같은 게 되겠죠. 즉, 만약에 요 모양이라면 시작 지점이 여기니까 나머지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더 더해진 I축으로 1, J축으로 똑같은 좌표. 그 다음 좌표는 I축으로 이만큼 가고 J도 이놈은 시작이니까 이게 그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좌표는 I로 이만큼 가고 J로는 그대로네요. 자, 세 번째 요놈은 I로는 요 기준으로 하나 둘만큼 내려가고, 자, 요게 기준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J로는 1만큼 갔겠죠. 자, 그래서 시작 기준으로 요 세 개의 좌표에 있는 값을 더 더해서 최대값이 된다면 정답을 갱신해 주는 방식으로 완전 탐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테트로미노니까 이 모든 5 곱하기 4 곱하기 4 최대
요거를 모조리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80개를. 다만 이런 거는 뭐 대칭 회전 다 똑같을 테니까 8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 80개. 자, 그래서 이때는 정말 침착하게 좌표만 잘 저장하면 끝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답이 안 나오면 여기 오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풀이해 보겠습니다. 시간 내로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 전체에 순회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 이거를 일일이 패턴을 만들어야 돼? 물론 회전이나 대칭을 함수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침착하게 A4지에다 그려놓고 이 좌표들을 실수하지 않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룰을 가지고 끈질기게 10분 정도만 적으시면 코드는 굉장히 편안하게 되겠죠. 자, 완전 탐색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마도 DFS로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죠. 즉 하나 예시를 해보면 이 기준좌표 기준으로요. 상하 좌우 네 방향을 마음껏 뻗어가는 거죠. 기준점부터 네 방향 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물론 복잡도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기준점이에요. 상 범위 바뀌니까 안 될 거고 하 가능하죠. 그럼 요 안에 가서 또 상 이미 갔던 데니까 아, 비지티드를 중복 방지를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 하 가죠. 상 갔던 데고 하 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끝나고 다시 와서 좌, 우 니은의 패턴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탐색을 한다면 분명히 이 모든 모양 4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이 허용할지를 이건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많이 해봤던 것처럼 자, 상, 하, 좌 4개니까 그냥 다 그리겠습니다. 자, 기준점이 있다면 여기 첫 번째 지점이 될 거고 두 번째 지점에 대한 걸 찾고 또 여기서도 4개를 뻗어 가겠죠. 물론 중복 방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얘는 다행히도 3개, 4개까지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럼 뭐예요? 4의 3승. 즉 앞에는 똑같을 거예요. 모든 기준점 500 곱하기 500 5개의 패턴 이제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자, 4의 3승 64니까 이것도 뭐 100 이하니까 유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기로 호출하기 때문에 분명히 완전 탐색보다는 DFS로 구현하면 좀 느려질 수 있지만 어떤 장점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풀이를 하신다면 이 풀이 방법을 하나만 정해놓고 복잡도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하시면 이게 안 풀리는 문제였네? 시간 내에 안 되겠네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면 굉장히 낭패겠죠. 그래서 초기에 시작하실 때 문제 풀이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이게 시간 내에 되겠구나. 얘도 대략은 될 것 같은데 재교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값도 비교해야 되고 최대값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최대값 찾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제일 큰 숫자라도 숫자의 최대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정답을 갱신할 수 없으면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백트래킹 많이 해본 것처럼. 그래서 가지치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풀 수도 있겠다. 자,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를 순회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많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냥 밑에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되겠죠. 얘를 ARR이라는 우리 매번 선언하던 변수에 이 값이 선언되어 있다면 자, 행으로는 이 자리가 n이 될 거고요. 적어놓고 보자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 m이 될 겁니다. 그럼 0부터 n 전까지 0부터 m 전까지 순회를 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완전 탐색을 한다. 완전 탐색을 한다 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접근을 하실 겁니다. 자, 먼저 메인을 짜야 되죠.
자, 어떻게 해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모든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패턴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패턴은요? 위에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적어 볼까요? 위에 적었으니까. 자, 테트로미노에다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 개가 될 테니까 요렇게 적을게요. 자, 기준으로 네, 이렇게 쭉 가는 거. 네. 제가 아까 세로부터 했네요. 여기 가로부터 하죠. 10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도 요게 기준이니까 네, 01, 02, 03. 네. 이라는 각각의 좌표니까 네. 처음 생각한 것보다 여기 한 번 더 묶어야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는 뭐 2차원이 될 테니까 자, 요걸 네. 네. 요 세 개의 좌표가 들어있는 리스트. 뭐 이걸 투표로 하셔도 되겠지만. 자, 그 다음은요. 자, 얘를 회전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완전 탐색하려면 아까 위에서 적어 놓은 것처럼 원래 패턴을 회전시키고 얘를 대칭한 걸 회전시키자. 네. 근데 요거는 아주 심플한 경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얘를 시계 방향으로 그냥 회전시키겠습니다. 그럼 세로가 될 테니까 아마도 네. 10, 네. 20, 30. 네, 요 형태로 가겠죠. 자, 요게 아마도 요 일자에 대한 요 일자처럼 생긴 모든 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코드 보시면 아마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은 네, 요 네모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네, 사실 기준점을 여기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걸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이면 네, 여기 01, 네, 10, 11. 네, 요게 오히려 이렇게 적으니까 아주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게 네모자 자리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요, 이거는 굉장히 많겠네요. 이거랑 니은자를 회전시키면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8개가 될 거고, 네, 얘는 똑같네요. 4개가 될 거고, 얘는 대칭시킨 게 요 모양이니까 얘도 더 많이 되겠네요. 회전시키다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걸 다 만들어 놨다면 이 테트로미노에서 요 패턴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 차원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와서 이 좌표들을 다 탐색을 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네, 탑다운으로 당연히 우리가 짜야 되겠죠. 네, 자, for 전체를 순회하면서 네, 이쪽에다가 간단히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순회해서 i는 네, 뭐 n 전까지 0부터 n 전까지 네, for j도 0부터 m 전까지. 자, 이런 모양이 된다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 테트로미노에서 네, 여기 있는 거에서 좌표를 하나 가져와서 이 ij가 바로 기준점이죠. 자, ij가 기준점입니다. 네, 테트로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네, 자기 기준 포함 얘들을 다 이 안에 있는 값을 더해서 최대값을 갱신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즉 코드로 아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위치 좌표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 테트로미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네, 고민될 때는 그냥 함수 지어버리면 되죠. 네. 최대 개수 네, sum 값을 네, 뭐, 계산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i하고 j하고 이 포지션을 넘겨주면 되겠죠. 자, 넘겨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 정답 갱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으로 answer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자, 정답은 아마 0에서 시작하게 될 거고요. 자, answer를 네, 갱신, sum하고 비교해서 갱신해 주면 될 겁니다. 최대값으로. 자, 그러면 전체 순회는 아마 이렇게 안 보셨어도 상당히 심플하게 끝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ij 기준 좌표와
추가적인 3개의 좌표를 받았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합을 구하는 거죠. 네. 다만 자, 요 함수를 구해야 될 텐데 요 함수는 다만 범위 내여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렇게 꺾인 니은자를 찾지 못할 테니까 범위 내만 체크를 해준다면 되겠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션이 여러 개니까 네, 아마 초기의 썸 값은 네, 넘겨받은 IJ가 있잖아요. IJ 뭐 포지션 똑같이 포지션이라고 합시다. 포지션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그럼 요 값은 IJ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적어도 범위 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레이에 IJ에 있는 값을 일단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요 3개, 포지션에 있는 3개를 해야 되니까 자, for 네, IJ니까 뭐 디퍼런셜이니까 우리 많이 쓰던 DIDJ 하겠습니다. DIDJ를 포지션에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범위 내면 네. 더해주는 거죠. 합. 범위 바뀌면요. 나머지를 더해빌 필요가 있어요? 없죠. 네, 리턴 해버리는 겁니다. 범위 바뀌 아니었다면 다 끝나고 나서 네, 여기다 리턴 네, 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현은 당연히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지만 네, 요 하나씩 단계별로 가는 데서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고요. 자, 보죠. 그러면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받았고요. 네, answer라는 걸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J를 n까지 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줘요? for 포지션을 테트로미노에서 가져와서 테트로미노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가능한 모든 패턴, 모양의 회전 그리고 대칭 좌표를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되겠죠. 기준점은 우리 완전 탐색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테트로미노라는 요 놈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네, 여기 적어놓은 거를 실수하지만 않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01, 02, 네, 다 치고 있을 건 아닙니다. 03,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끝이니까 나중에 더 해야 되겠네요. 자, 10, 네, 20, 30. 자, 요렇게 짜실 때 얘가 이거 일자에 대한 거야. 네, 한글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쳐주시면 좋을 거란 얘기죠. 일자에 대한 거야. 기억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좌표가 잘못됐을 때 혼동되지 않겠죠. 자, 제가 일단 입력을 시킨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입력을 마쳤는데 일자예요. 010203 1020. 그 다음에 미음자 회전시킨 거예요. 기준 좌표로. 그리고 니은자. 네, 니은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것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기준 좌표가 있으면 10, 20, 21. 10, 20, 21. 그렇죠? 얘는 니은자죠. 요거는요. 기준 좌표가 있으면 01, 02, 10. 네,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또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이런 걸 작성을 하실 때 네, 지금 제가 룰을 정하고 그린 것처럼 규칙을 가져가셔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가장 큰 주의점은 그냥 이리저리 막 그리면서 하면 이거 분명히 오타 내거나 잠깐 혼동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기가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기역자면 니은자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 니은자 대칭 요 모양이 되겠죠. 네, 그럼 그걸 또 시계 방향으로 회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죠. 찾다 보면. 네. 지금은 제가 그걸 체크해서 뭐 없앴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리을자. 이렇게 생긴 모양 있죠. 네. 그거 회전. 반대로 회전시키면 다시 똑같아져요. 얘를 대칭시킨 걸 회전. 그 다음에 아자. 우자 모양 회전. 네, 총 요 개수만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를 짜는 게 굉장히 주의 깊게 방향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 모양 형태대로 가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포지션을 요 세 개를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 썸 값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탑다운으로 현재 IJ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 받았던 걸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네, 앤서를 갱신해 주는 거죠. 자, 둘 중에 큰 값. 네, 좀 이상하네요. 네, 썸과 앤서 중에 큰 값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앤서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쭉 탐색하는 건 끝났으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네, 계산하는 요 함수를 끝내주면 되겠구나. 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네, 요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보일 테니까. 자, 현재 초기값 얘는 범위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ij 값이 네, 시작하는 기준값일 거고요. 네, 그래서 자, 나머지는 범위 내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 네, 포지션에서 ij 좌표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저희 맨날 하던 next i next j를 i 더하기 di j 더하기 dj로 더해주고, 자, 범위 내면 합 범위 박침 리턴인데 네, 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ni가요, 자, n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고 nj가 네, n보다 작고. 자, 이건 범위 내죠. 범위 내면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썸에다 플러스 이퀄 어떤 값일요? ARR에 NI NJ. 자, 그렇지 않다면요, 범위 바뀌면 볼 필요도 없죠. 리턴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 끝났다면 썸을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대로 짰다면 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네, 실행을 시켜서 19라고 하는 우리 문제에 있는 값이 나왔다면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시간적인 형태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돌리는 거니까 아마 시간이 좀 무식하게 가긴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시간 내에 못 가는 형태는 아닐 거고요. 자, 제출될 때까지 일시정지했다가 시간 워프를 하겠습니다. 네, 자, 98에서 재개하려고 했는데 뒤가 휘리릭 지나가네요. 그래서 뭐 제출하는 데는 거의 50 몇 초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시간은 572ms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꽤 걸렸지만 시간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할 때 여기 복잡도를 한번 계산해 본 것처럼 500 곱하기 500 해서 아마 10의 8승 이하 정도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가 하는 작업이 단순하게 더하는 거더라, 여기 있는 값을 더하는 거더라 하면은 문제 없이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는 이것만 잘 짜면 되는구나. 이 테트로미너 테이블만 집중해서 잘 손으로 적거나, 그것도 룰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전을 시킨 규칙적으로 이것저것 나는 대로 요거를 막 하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못 찾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기준으로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네, DFS로 한번 네, 해보는 거죠. 즉 가능한 모든 방향을 다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네, 아까 복잡도는 물론 가능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방향.
아까 키워드 정도만 떠올려 보시면 네, 네 방향, 그 다음에 미방문 중복 방지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최대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즉, 요 자리에 딱 왔다면 아까처럼 하하하 가서 요걸 회전시킨 모양을 볼 수 있을 거고요. 하하 여기는 갔으니까 그 다음 상하 좌우를 가면 얘가 맞닥뜨려질 거고요. 만약에 이 위치였다면 하하하 갔다가 하하 좌 갔다가 얘를 대칭시킨 모양이 되겠죠. 하하 우 갔다가 그거 끝났으면 하에서 좌 상 그럼 요 모양이 될 거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거를 해서 다 뽑아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다만 네, 키워드만 적어놓고 가죠. 자, 상하좌우 네 방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방문한 데를 또 가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비지티드 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이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처럼 범위 내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복잡하지 않으니까 직접 짜면서 한번 해보죠. 다만 당연히 시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같은 걸 우리가 좀 떠올리면서 살펴봐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네, 나중에 제가 그 노션 저장할 때 한다고 생각하고 자, 이 부분은 또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네,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DFS로 탐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다만 갔던 데가 아니어야 되겠죠. 네, 가지 않았던 위치여야 될 겁니다. 자, 모든 시작 위치에서요. 자, 그래서 비지티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지티드 배열은 네, 자, 가로만큼 M개 네, N개 만들어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뭐 요 위치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BTD에 I, J를 네, 방문 표시해 놓고 네, DFS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 안에서 뭘 해줘야 돼요? 이런 설계를 한번 해보시려면 뇌방향 미방문 많이 해보셨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짜려다 보면 그냥 하면은 막히실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방법을 생각했다면 자, 제일 처음에 탐색을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뭐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죠. 백트래킹 때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자, 1 숫자 하나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숫자는요. 네, 상하 좌우 네 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네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네, 선택한 숫자가 2개가 되는 거고요. 4번 방문을 해야 되니까. 자, 똑같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네, 3에서 많지 않아서 다 적어도 똑같네요. 3에서 상하 좌우 네 방향 네, 완료가 되면 4가 될 거고 이때는 네, 끝내셔야 되는 거죠. 방문을. 자, 그래서 n이 4가 되면 종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 n이라는 거는 블럭수, 테트로미노 블럭수 블럭수가 4개가 되면 당연히 끝을 내야죠. 그러면 이 하나의 함수가 우리가 작성하는 DFS 함수가 될 거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짜줄 수 있을까요? 네, DFS 종료 조건에 해당되는 n은 무조건 받아야 될 거고 자, 이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자, 종료 조건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네, 만약에 n이 4가 되면 종료 조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처리는 뭐가 될 텐데요? 네, 아마도 이 종료 조건에서는 최대값을
갱신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이전에 백트래킹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앤서와 전역으로 선언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 글로벌로. 네, 최대값을 갱신해준다. 뭐랑요? 여태까지의 합, 네, 포함된 숫자의 합을 넘길 수 있겠죠. 자, 썸이라고 합시다. 네, 썸과의 최대값을 갱신해준다. 그리고 당연히 리턴은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자, 많은 문제에서 해봤던 것처럼 자, 종료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요 하나에서만 보는 거니까 하부 호출, 네, 4개로 호출하는 거죠. 네. 현재 기준점에서 네 부분을 호출하는 겁니다. 자, 다만 네, 지금 가능한 데서 무조건 뻗어 나간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DFS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DFS로 방문 체크하는 거랑 똑같나? 한번 아까 분명히 되는 것 같았는데 한번 요 모든 모양이 다 나올 수 있나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기준으로 네, 상, 네, 하, 좌, 요 모양은 나오네요. 자, 상, 하, 좌, 진짜 나올까요? 그래서 DFS 기준의 끝에서 탐색할 때의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데, 자, 얘는 상하좌우 미방문인 데를 방문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전에 아마 뭐 소문난 칠공주 이런 문제를 백트래킹해서 푸셨다면 고민을 그때도 분명히 하셨던 요소가 될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느낌 있으시죠?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기준점이었어요. 상, 네, 또 상 없죠. 하 가봤죠. 좌. 그럼 여기서 와서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로 다시 오지 않아요. 끝나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 하, 좌, 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생각해 보시면 요 우자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건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상하 뭐 이거 다 왔다 갔다 하고 쳐요. 네, 우로 갔어요. 그리고 상하 다 갔다가 와서 이쪽으로 갔다 우로 갔다. 그럼 상하 다 갔다 오면 여기서 어디를 더 가는 거죠. 되돌아와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끝이 두 개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DFS는 항상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서 다른 측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렇게 뻗어가서는 안 되고, 요렇게 뻗어가서는 안 되고, 모든 블럭에서 뻗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하좌우 다 이렇게 막 가보는 거죠. 안 가본다면. 자, 그래서 요거는 다른 문제에서들도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DFS라는 게 이런 모양을 만드는 데는 구조적으로 나머진 다 돼요. 이 모양이 만드는지를 이 DFS 상하좌우 가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끝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를 뻗어가는 건 맞는데 4개를 뻗어가는 건 맞는데 내 모든 블럭에서 즉 하나, 둘이 포함됐다면 여기서 다 뻗어가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한테 포함되어 있는 모든 블럭에서 네, 네, 뻗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DFS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한 줄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려보시고 그리는 게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모든 블럭에서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럼 나한테 포함된 내 모든 블럭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자, 이렇게 잡으면서 필요한 걸 더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보통 뭐 템플리스트 이런 이름으로 대부분 쓰죠. 네, 여기다가 좌표들을 다 저장하는 겁니다. 네, 모든 요소들을. 자, 그래서 이걸 좀 위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초반에 설계하다가 이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까처럼 벡터 테이블을 잘 만들어서 끝내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모든 블럭에서 해야 되니까 for 현재 좌표니까 그냥 CICJ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템프 리스트에서 하나씩 다 꺼내서 얘들별로 다 뻗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요 한 줄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는요, for 우리 알고 있던 didj in 네 방향 상하 좌우. 자, 그리고요, 네, 조건 적겠습니다. 네 방향 했으니까 범위 내 미방문.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없으니까요. 다른 문제는 조건이 많았지만, 네, 요거면 어떻게 해줘요? 체크하고, 네, 방문 표시니까 그냥 작으니까 적는 게 더 빠르겠네요. next i, next j를 방문 표시해주고, dfs 네, 무조건이죠. n 플러스 1. 자, 썸은요. 네, 이런 부분까지 짜줘야지. 현재 더하기에다가 어디가 포함된 거예요? ni, nj. 그러니까 arr에 ni, nj가 합에 포함되고, 네, t 리스트에는요. ni, nj가 포함됐죠. t 리스트에 더하기 튜플로 하는 게 낫겠네요. ni, nj를 더해주는 겁니다. 리스트로죠. 네. 갔다 와서는 중요하죠. 우리 여러 번 다른 쪽으로 갈 거니까 ni, nj를 다시 초기화 시켜준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중간에 한번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지만, 자, 아까 우리가 BGT들을 1로 만들고 DFS를 불렀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1. 자, 썸은요, 요 값이죠. IJ에 있는 값. 그러니까 ARR에 IJ. 자, T 리스트에는요, IJ가 들어가 있겠네요. 초기 위치는요. 자, 이렇게 쭉 불러주시면 되고, 끝나면 엔서를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백트래킹을 짜주시면 되겠죠. 자, N, 그리고 sum, 그리고 T 리스트. 네, 여기 있는 걸. 자, 종료 조건은요. 네, 뭐, 저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코드로 짜겠습니다. 자, 숫자가 4개가 되면, 종료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자, answer는 글로벌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answer에다가,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끝내는 걸 먼저 해놓으시고 종료 조건은 반드시, 네, answer에다가 max, sum 중에 큰 값을 갱신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종료 조건이니까 네 방향. 자, 다만, 네, 자, 현재 좌표 템플리스트에 있는 네, 이 도형 그래야 T자, 네, 우리 U자, U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네 방향이니까 뭐 상하 좌우 네 방향에서 네, next i, next j에다가 ci 더하기 di, cj 더하기 dj.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네 방향 했으니까 범위 내 미방문이면 네,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보다 크거나 같고, 네, n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고 nj가 n보다
작고, 그 다음에 미방문이니까 v, ni, nj가 0이면, 네, 자, v에 ni, nj에다가 방문 표시하고, dfs로 n 플러스 1, 썸에다가 뭘 더, 전 거를 보고, 다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에, t리스트에다가 네, ni, nj 좌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면 네, 방문 표시를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네, 19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출을 한번 해볼 텐데 시간으로 패스되면 땡큐죠. 안 되면 가지치기를 본격 고민해야 되는 마지막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572 밀리세크 정도 했으니까 자, 가능한 모든 걸 해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워프 하겠습니다. 녹화는 멈췄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뒤가 빨리 올라가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자, 1초가 넘게 걸렸죠. 물론 제출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 때는 어때요? 이게 시간 내에 들었는지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죠. 자, 가지치기의 기본 조건은 뭐예요? 네, 내가 가도 이 정답을 못 이길 것 같을 때는 그만하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은 거 다 더해도 정답 갱신 못 하겠는데? 최대값보다 작겠는데? 자, 최소값은 그게 좋은데 최대값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추가로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즉, 여기에서 최대값, 네, 숫자 중에 최대값 을 만약에 초기에 계산한다면, 자, 나머지 모두 맥스여도, 네, 앤서 갱신 안 되면 가지를 쳐버리는 거죠. 싹둑. 자, 그래서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한 수가 n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총 개수는 4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모두 맥스란 얘기는 나머지의 개수는 4-n이 될 겁니다. n이 현재까지니까. 자, 요게 다 맥스여도 그쵸? 현재 값을 갱신 못한다. 자, 즉 여태까지의 합 플러스 나머지가 맥스여도 n서 현재까지의 정답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게 가지치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물론 네, 대뜸 생각이 나서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가지치기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맥스를 먼저 구해야 되는 점이 있네요. 네, 자, 맥스는 어레이를 다 입력 받은 다음에 처리해야 되겠네요. 요 밑에서 처리하죠, 뭐. 자, 맥스는 맥스 값을 구하는 건데 2차원이죠. 가끔 요거 실수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맥스 값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어레이에서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2차원에서 각각 맥스 값을 구해서 그 중에 맥스 값을 구하는 겁니다. 2차원에 그냥 쓰시면 제일 앞에 열에 있는 제일 고기에서만 나와요. 제일 앞에 로에서만. 자, 맥스를 구하시고 아마 다른 데서도 프리한 경우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원일 때는 안 그러면 루프 돌리셔서 찾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가지치기가 어떻게 됐었죠? 가지치기가 네, 이런 경우죠. 가지는 제일 위에서 치시는 겁니다. 당연히. 자, 항상 제일 위에서 모두 맥스여도 앤서가 되겠죠. 즉 if 제가 적어놓고 자꾸 네, 자, 썸에다가 남은 값 4 빼기 n이 남은 개수죠. 얘가 모두 다 맥스여도 우리 앤서보다 못 넘네? 그러면 더 이쪽을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19라는 값이 나왔고요. 네, 가지치기는 요 정도 가지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우리 이전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을 해보시고 시간차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먼저 가지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서 답을 구하는 게 백트래킹, DFS도 그렇게 탐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걸 다 해봐서 답이 나온다. 근데 시간 초과가 된다. 그럼 그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스마트하게 했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시간 오프를 안 해도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지났네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에다 하는 거다. 네. 금방 올라갈 것 같고 시간 비교만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188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예전에 풀 때랑 뭐가 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었죠. 이 테이블을 다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 네, 백트래킹으로 모든 DFS 탐색을 다 하시고 다만 모든 블럭에서 해야 요게 나오는 거예요. 네,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요런 모양은 DFS로만 해서는 안 나와요. 끝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이거 다 끝이 하나잖아요. 이건 끝이 두 개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냥 요 DFS 탐색으로 못 만듭니다. 내 요소 안에서 각각을 다 DFS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처럼. 자, 너무 오래 걸렸네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